전차에 하이브리드 동력원을 탑재를 하고 스텔스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개념처럼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주변의 적을 탐지하고 제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저희는 승무원을 한 2명까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K2가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성능입니다. 현수장치, 기동성이 좋고 화력도 여러 가지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신속하면서도 무장력도 좋은 전차라는 게 이제 글로벌하게 다 인정이 된 셈이고요. 야지나 험지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려면 저희 현수장치라는 기능을 이제 보유해야 되는데,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거는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의 조건을 서스펜션을 상당히 좀 많이 부드럽게 가져가면서 사격 통제하거나 아니면 포 안정화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차가 어떤 멈춰서 표적을 이렇게 슈팅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간에도 안정화해서 슈팅할 수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궤도형이다 보니까 장력을 잘 조절하면서 유지를 해줘야 이게 궤도가 벗겨지지 않고 산악지형이나 험지를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궤도 장력 조절 장치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현수장치 핵심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현대전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 디지털화입니다. 서로 전장 환경에서 우리 아군끼리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전자전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전장 운용하는 게 즉흥성이 보장이 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한간에는 이제 해외 경쟁사 제품들하고 대등한 조건일지 아닐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방호라는 게 결국 차체가 직접 가지고 있는 이런 샤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방호력도 있지만, 방호력은 항상 증강으로 붙일 수 있거든요. 일반 반응 장갑으로 붙이는 형태가 있고요. 장갑 판재의 두께를 이제 적층해서 증강시키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 장갑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갑 형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애드온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수요국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장갑을 더 적층해서 쌓으면 충분히 해당국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그 중량의 어떤 한계점이 보장되는 한 K2의 전면, 측면 방호력은 계속 이렇게 부착형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결국 사업이 글로벌하게 여러 군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요. 큰 어필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도 드론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전차를 제압하거나 전차 임무에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드론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라는 RCWS를 가지고 사격을 통해서 제압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셨던 APS라는 능동방어체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상부 공격이나 아니면 측면 공격의 위협이 날아왔을 때 APS로 제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위에 드론 자체가 결국 전기전자적으로 무선으로 조종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잼밍을 통해서 얘를 교란시켜 가지고 우리 아군 부근에 왔을 때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이상 혼선을 시켜 가지고 작전 운영 성능이 보장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두 가지 시스템 측면에서 각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사를 보면 전차 무용론은 계속 있어 왔는데, 미래전이라고 해도 전장에 승리한다는 요건은 특정 지역 거점을 누군가가 가서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가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전차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도 미래전장에서는 전차나 보병이 그 거점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개념은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차의 효용성이라든가 전차의 발전상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은 일단은 수소하고 그 배터리를 쓰는 전동화라는 큰 틀에서 이제 전동화라는 걸 전차에 심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중저속 상황에서 토크가 상당히 많이 보장이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순발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전기차의 특성이 정지된 상황에서 100km까지 주파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차도 그런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순발력이 전장에서 좋다는 말은 내가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할 때 민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투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인기를 얻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전차에 하이브리드 동력원을 탑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저속일 때 무선 기동을 해서 적한테 노출을 별로 안 닿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연료 소모도 이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하이브리드 동력원을 쓰는 이런 개념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의 무기체계 특성이
단순히 어떤 성능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다음 나오는 차세대 전차 같은 경우도 모서리 부위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좀 형태를 바꿔서 노출을 좀 저감하겠다는 그런 스텔스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차 디자인 센터하고 이제 디자인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한 것이고요. 그런 것 자체가 스텔스 성능도 보장이 되고 내가 적군에 노출이 안 되고 최대한 근접거리에 가서 위협체를 내가 제압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 성능이 좀 뛰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택적인 무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파일럿 개념처럼 내가 운전사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 기능보다는 주변의 적을 탐지하고 제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될 수도 있어서 물론 이걸 손을 다 놓고 내가 그냥 전차가 마음대로 가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특정 상황이다 보니까 잠시 동안만 그 자율주행을 통해서 주행을 시키고 나는 특정 화기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아마 발전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K2 전차도 기존 일반 서방 전차에 비해서 승무원 4명인 거를 1명 줄여서 3명으로 자동장전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탄약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저희는 승무원을 한 2명까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와 관련돼 있는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가장 근미래에 중요한 사업은 수출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다양한 수요국을 적절히 잘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구소 입장에서 개발을 잘 해놔야 될 것이고요. 저희 무기체계 사업은 뭐 지속적인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멈티의 운영 개념을 많이 시도도 해보고 운용군의 여러 가지 좀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건을 좀 수시로 받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행위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